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암호화폐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반등해주지 못하고 6월 달 마지막 날을 19,00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결국 6월 동안 40%가 넘는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네, 트레이딩뷰 자료에 따르면 사상 최악의 6월 실적이라고 하고요. 또 2011년 9월 이후 월간 손실이 가장 큰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됐을 때 비트코인이 기록적으로 폭락했던 2020년 3월,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됐던 약세장이죠. 2014년과 2018년보다도 40%가 넘는 월간 손실률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업계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악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현재 비트코인 전일 대비 6.19% 하락했고요. 전주 대비도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보다도 더 하락한 수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8,00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2분기 동안만 해도 56% 가까이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이 모든 암호화폐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1년 3분기 이후 현재 최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암호화폐 시총의 약세장 사이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업계에도 지속적인 혼란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인 펀드스트렛의 글로벌 기술 분석 전략가인 마크 뉴턴이 지난 12년 동안 비트코인의 투자 성과는 사실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기도 했는데요. 90주가 지날 때마다 사이클 관점이 바닥이었던 점을 확인해 본다면은 비트코인의 바닥이 현재 멀지 않게 가까이에 있고 7월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자들은 매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크립토펀드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닌 언제 시작되느냐의 문제다라면서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전했는데요. 모두가 약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시장을 떠나지 않고 다들 바닥이 언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시총이 고점 대비 현재 70% 감소한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1% 감소하는 걸로 그쳤다고 하는데요. 거래소에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의 절반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상승 전환을 위해서 현재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총알이 이 거래소 안에 장전돼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상승 전환의 시점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더 늘려갈 수 있다라고 풀이하고도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상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7%, 또 전주 대비는 9% 하락하면서 현재 1,0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이더리움의 거래 주소 4개에서 3년 동안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었는데 총 50만 이더리움이 이체가 됐다는 이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더리움 50만 개를 어제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는 것은 이더리움의 추가 가격 하락이 예견된다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위의 테더 같은 경우는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스테이블 코인도 가격 1불이고요. 5위의 BNB입니다. 중국 바이낸스 거래소의 코인이죠. 전일 대비 3% 하락하면서 현재는 213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USD도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리플 전일 대비 1.97%, 카르다노 에이다가 4.21%, 또 솔라나가 4%, 도지코인은 더 큰 폭인 8%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하루 동안 6% 넘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징주로 꼽을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와봤는데 국내 코인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헬스케어주로 꼽히는 이 휴먼스케이프가 물량 소화를 위해서 현재 800억 개의 휴먼스케이프를 추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큰 변동성은 없고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약세장에 따라 휴먼스케이프도 전일 대비 5%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7월 첫 번째 날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약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과 8월 더 큰 폭의 하락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이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소속 시장 전략가이자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우스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끝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이 디레버리징이 끝날 것 같다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업계 다수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전하면서 과거 더 높은 레버리지를 썼던 업체들이 특히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전했는데요. 최근에 3C 같은 경우도 이런 디레버리징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아직 암호화폐 업계에 끝나지 않은 디레버리징 그리고 이런 파산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업계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28,000달러 선의 회복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10,000불 정도 더 상승한 가격대를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미증시와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나스닥, S&P 지수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연말에서 1월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어 준다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그 힘을 얻어서 28,000달러 선까지는 회복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 전반에 걸쳐서 있는 주요 소식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파생 상품, 디파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우리 업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 대출업체들이 줄줄이 파산을 직면하고 있으면서 대형 거래소들이 업계 전반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셀시우스의 사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표하는 FTX가 파산 위기에 놓인 셀시우스를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셀시우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인수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다시 보였습니다. FTX가 셀시우스 대차 대조표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셀시우스는 뱅크런 우려 때문에 6월 13일에 출금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더블록은 FTX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의 지분은 100%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셀시우스의 구원자로 떠올랐던 FTX지만 인수 포기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업계 파장이 일고 있고요. 그런 반면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파산 위기의 거래소가 있다라고 좀 암시하는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줄 수는 없지만 이 대차 대조표에 상당한 구멍이 뚫린 거래소가 있다면서 이 해당 거래소 규제는 물론 이 회생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이 백스톱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파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들까지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7월과 8월에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입장이고요. 그런 한편 한 애널리스트는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 최대 리스크는 바로 거래소 바이낸스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악재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산업이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우려의 말을 전했는데요. 현재 바이낸스는 자체 콜드 월렛 5개에 7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이 전체 시장의 3.67%를 차지하는 만큼 바이낸스와 테더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무너진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한편 싱가포르 통화청이 작년 6월부터 3AC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법정 운용자산 한도 초과 등 규정 위반을 한 사실들이 포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주 3AC 창업자 등의 직위 및 지분 변경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는데요.
통화감독청은 작년 6월부터 3A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왔고요. 현재는 추가적인 규정 위반 여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이면서 2012년에 설립된 3A씨가 가상화폐에 집중하는 대형 펀드인 만큼 3A씨의 파산 위기도 이 업계에서는 주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젤위원회에서 이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보유량이 자본의 1% 정도만 해야 된다 제한을 하자면서 이 추진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은행들이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암호화폐 보유량에는 한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젤위원회가 은행 규제, 감독 기준 개발 및 국제 협력 증대를 위해서 이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20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죠. 현재 한국도 이곳에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젤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강화된 국제 규정에 따라서 은행 등 대출기관들은 보유한 자산이 부실 행위를 보일 경우 자본 준비금을 쌓아둬야 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요구 상황은 암호화폐에도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또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한도는 티어 1 자본의 1%로 설정할 것이라고 바젤위원회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해칭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 ETF와 같은 유동성 파생 상품이 있는 암호화폐에는 더 완화된 규칙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작한 7월 벌써부터 다양한 악재들이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지만 한 달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